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진행이 됩니다. 장관 후보자 16명, 그리고 국세청장 후보자, 이렇게 해서 17명,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인데요.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보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주장하고 있는 이진숙 두 딸을 연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미국 학교에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둘째 딸의 불법 조기 유학 사실을 시인했던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알고 보니 두 딸 모두가 초고가의 학비를 내야 하는 미국 보딩스쿨, 이제 보딩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기숙형 사립학교를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 다닌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그리고 이 신문이 취재한 내용 등을 이제 종합을 한 결과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의 두 딸은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기숙형 사립여학교에 함께 다녔다는 겁니다. 큰딸은 국내 고교 1학년 재학 때인 2006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지 학교에 10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을 했고, 작은 딸은 이듬해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 6학년 중3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이 둘째 딸은 조기 유학한 것이 이게 이제 불법이 되는 건데요. 당시 이 학교는 전교생이 300명가량 됐는데, 한국인 학생은 30명쯤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교는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사학이고 명문대 진학에 특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육평가 기관인 니치에 따르면 이 학교는 대입 준비 랭킹 부분에서 미국 사립고교 4,953곳 중에 상위 1%대에 속하는 그런 학교였고,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유명 대학의 진학률이 높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버지니아주 기숙형 학교 24개 학교 중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 포스트 매체는 이 학교를 엘리트들을 교육하는 곳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진숙 후보자의 두 딸도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펜실베이니아하고 텍사스에 있는 유명 사립대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학교는 부모가 돈이 많지 않으면 입학하기 어려운 그런 학교입니다. 학생 한 명당 연간 학비가 74,500달러, 74,500달러. 현재 그렇다는 거죠.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 학교를 소개한 기사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가 그 딸들이 학교에 다니던 2000년대 후반에는 학비가 43,000달러쯤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큰딸, 둘째 딸, 아무튼 이 학교에 모두 7년 동안, 그러니까 큰딸은 3년, 둘째 딸은 4년 다녔는데, 장학금 등 지원이 없었다면은 학비로만 약 30만 달러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인사청문회 지금 말씀드린 이진수 교육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은경, 이 사람은 이제 금요일 날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정은경, 아무튼 이 세 사람이 여야 전면전의 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특히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맡겼다, 화장실 변기 수리도 시켰다, 뭐 이런 폭로가 나와서 도마 위에 올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진수 교육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 그리고 딸을 초고가 사립학교에 보냈다, 그리고 둘째 딸의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을 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 재임 중이었던 당시에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자진 사퇴하라, 지명 철회를 하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와 대통령의 눈높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7대 낙마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특혜, 급질 전력, 입시 취업 비리, 논문 표절, 전관 예우, 이해 충돌 가능성, 이렇게 7대 낙마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 반면에 여당 쪽에서는 낙마는 없다, 또 이렇게 맞서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수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아서, 참 이런 말을 들으면서 쓴 웃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아무튼 여당 쪽에서는 장관 청문회 전원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사실은 자료도 없고 그리고 증인도 없는 그런 청문회입니다. 내용을 모니터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안 내고 증인도 없는 청문회. 한날 4명 오늘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증인이 별랑 2명입니다. 별랑 2명. 4명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증인이 2명뿐입니다. 강선우 지금까지 말씀드린 갑질 의혹하고 있는데 이 보좌관들 증인 채택이 전부 다 무산이 됐습니다. 후보들 자료 제출률이 5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핵심 자료 제출은 대부분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맹탕 청문회다,
이런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이 원래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청문회 안 하겠다. 결국은 증인도 채택 안 하고 자료도 안 내놓고 그러고서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라고 한다니 마치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처럼 증인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청문회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자신이 인사청문위원이었던 2022년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자료 제출 거부로 이렇게 기사가 난 후보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타한 적이 있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고 했으니 들어보겠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이 되면 넘어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고민을 하겠다. 이 말은 낙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